어느 날 갑자기 세상 모든 소음이 멈춘 듯한 적막이 찾아옵니다. 30년 넘게 나를 깨우던 알람 소리, 숨 가쁘게 들리던 동료들의 목소리, 그리고 매달 차곡차곡 쌓이던 월급의 알림음까지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에서 평생을 바쳐 일해온 수많은 가장이 그토록 꿈꾸던 은퇴라는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건 달콤한 휴식이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겪는다는 이 현상, 바로 은퇴 후 우울증입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빠져나온 순간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통째로 사라진 것만 같은 상실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절망의 늪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비결은 대단한 명예나 막대한 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었지만 바빠서 미처 보지 못했던 아주 사소한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이 취미들 속에는 뇌과학과 심리학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작은 초록색 잎사귀에서 시작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60대 남성 김 씨. 그는 은퇴 후 한 달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TV 채널만 돌리던 그가 우연히 베란다 구석에 말라 죽어가던 화분 하나를 발견합니다. 나랑 똑같구나.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무심코 물 한 바가지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줄기 끝에서 아주 작고 연약한 새순이 돋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우울증을 극복하는 첫 번째 열쇠. 반려식물과 가드닝의 시작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낀다고 말이죠. 평생 가족을 부양하며 돌봄의 주체로 살았던 은퇴자들에게 은퇴는 그 역할을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식물을 키우는 행위는 다시금 나를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로 돌려놓습니다. 흙을 만질 때 손끝으로 전달되는 따뜻한 온기, 그리고 매일 아침 조금씩 자라나는 생명을 확인하는 과정은 뇌의 보상 회로를 강렬하게 자극합니다. 단순히 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식물의 상태를 살피고 적절한 햇빛을 찾아 화분을 옮기고 시든 잎을 따주는 이 규칙적인 행위는 무너진 생활 리듬을 다시 세우는 강력한 뼈대가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겼다. 식물을 키우는 은퇴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실제로 흙 속의 미생물인 마이코박테리움 바카이오는 뇌 속에서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천연 우울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적, 바로 고립입니다. 집안에서 식물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사회적 갈증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타인과의 연결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몸 안의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 정적인 가드닝과는 180도 다른 뜨거운 땀방울 속에 숨겨진 두 번째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좁은 테이블 위에서 펼쳐지는 작은 전쟁, 탁구와 같은 생활 스포츠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작아진 자신의 모습에 위축된 사람들에게 이 작은 공은 놀라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신은 아직 빠르고 아직 강하며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경쾌한 타구음 뒤에 숨겨진 심리적 반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활동이 어떻게 은퇴자의 뇌를 다시 20대처럼 젊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놀라운 두 번째 단계의 이야기가 지금 이어집니다. 딱 좁은 탁구대 위를 가로지르는 하얀 공이 날카로운 파열음이 실내를 가득 채웁니다. 방금 전까지 무기력하게 소파에 기대어 앉아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매섭게 번뜩입니다. 상대의 빈틈을 파고드는 강력한 스매싱 한 방. 점수가 나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양손을 번쩍 들며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을 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은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있던 한 인간이 다시금 세상 밖으로 자신의 존재를 선포하는 생존의 몸짓입니다. 은퇴 후 우울증을 극복하는 두 번째 비밀. 그것은 바로 생활 스포츠의 마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왜 하필 은퇴자들에게 함께하는 운동을 권장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인류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무리지어 사냥하고 협력하며 도파민을 얻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이 사냥터를 잃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이때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즐기는 스포츠는 잃어버린 사냥터를 복원해 줍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탁구나 배드민턴처럼 셔틀콕과 공을 주고받는 행위는 뇌의 거울 뉴런을 강렬하게 자극합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에 대응해 몸을 움직이는 0.1초의 찰나, 그 순간 우리 뇌는 우울한 생각이나 과거의 영광,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망각합니다. 오로지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는 초몰입 상태, 즉 플로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땀방울 섞인 몰입은 그 어떤 한 구울제보다 강력하게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을 재배열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땀을 닦으며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 그리고 곁에 있는 동료와 나누는 시시콜콜한 농담들. 오늘 서브 좋으시던데요 라는 사소한 칭찬 한마디가 은퇴자의 가슴에 꺼져가던 자존감의 불씨를 지핍니다. 직함도 계급도 없는 이곳에서 그는 부장님이나 이사님이 아닌 그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수용됩니다. 사회적 고립이라는 독소가 땀과 함께 배출되고 그 빈자리를 건강한 소속감이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활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움직이는 존재를 넘어 무언가를 남기고 기록하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진 호모 나란스, 즉 이야기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세상과 단절된 채 잊혀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은퇴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바로 여기서 대다수가 내 나이에 무슨 일하며 손사래를 치던 세 번째 기적이 시작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서툰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는 한 노신사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60년 인생을 디지털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띄워보내려 합니다. 그가 만드는 것은 화려한 영화도 대단한 다큐멘터리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만든 된장찌개의 비법 혹은 은퇴 후 느꼈던 솔직한 감정을 담은 짧은 영상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기록이 전 세계의 얼굴모를 누군가에게 가닿는 순간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이 영상 보고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이해 진심 어린 댓글 하나. 그 한 문장이 멈춰있던 그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디지털 기록과 창작. 이것이 왜 은퇴 후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세련되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평생 기계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평범한 이들이 어떻게 이 디지털 정글에서 새로운 영웅으로 거듭나는 것일까요? 이제 그 마지막 장,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가장 현대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화면 속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것은 과거의 나를 정리하고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일종의 재래와도 같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자막을 한 줄씩 써 내려갈 때마다 은퇴자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은 자존감의 완전한 회복이자 사회적 기여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소외된 노인이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구독자와 소통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크리에이터로 부활한 것입니다. 결국 우울증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물을 돌보며 생명의 경외감을 회복했고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타인과 연결되었으며 디지털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막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대의 배경이 바뀌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화려한 조명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비추기 위해 준비 중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손에 흙을 묻히고 라켓을 쥐고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십시오. 우울함이라는 그림자는 빛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등 뒤로 밀려날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은퇴자가 증명해낸 삶의 가장 찬란한 방역입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백발이 성성한 한 남자의 얼굴을 차갑게 비춥니다. 자판 위에 놓인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굵고 투박합니다. 평생 현장을 누비며 기계를 만지고 서류를 넘기던 그 손이 이제는 낯선 디지털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라는 작은 물건 하나를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자막 한 줄을 넣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공들여 만든 영상이 저장도 되지 않은 채 날아가 버릴 때는 가슴을 치며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걸 배우나.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모니터 속 세상이 그에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우울증을 극복하는 대망의 세 번째 비밀. 그것은 바로 디지털 기록과 창작입니다. 수많은 은퇴자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가진 기술과 지혜가 더 이상 쓸모없어졌다는 생각, 즉 사회적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절망감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파고를 다 겪어낸 노년의 통찰은 그 어떤 화려한 편집 기술보다 강력한 콘텐츠가 됩니다. 텃밭에서 배추를 잘 키우는 법, 수십 년간 가족들을 먹여 살린 된장찌개 레시피, 혹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깨달은 인간관계의 지혜까지.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정보로 다가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평소 가족들에게도 말이 없던 무뚝뚝한 아버지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편집하며 자신의 표정을 살피고 목소리를 다듬는 과정은 그 자체로 강력한 심리 치료가 됩니다. 과거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현재의 나를 긍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자신이 올린 글이나 영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댓글이 달리는 순간 그는 전율합니다. 직장에서 받던 월급이나 훈장보다 더 강렬한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행위가 노년의 뇌 가소성을 극대화한다고 말합니다. 복잡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익히고 논리적으로 대본을 쓰는 과정에서 전두엽은 쉴 새 없이 활성화됩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멍해졌던 뇌가 다시금 정교한 회로를 가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노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구축하고 전파하는 액티브 시니어 크리에이터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취미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베란다에서 초록빛 생명을 돌보며 마음의 평온을 찾고 탁구장에서 땀을 흘리며 사람들과 뜨겁게 교감하며 그 모든 과정과 인생의 지혜를 디지털 세상에 기록해 나가는 삶. 이 세 가지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할 때 은퇴 후에 우울증이라는 그림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울증은 공백을 타고 찾아오지만 그 공백을 열정과 성취감으로 채우는 순간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명함 한 장에 담겨있던 사회적 지위는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앞에는 그 어떤 명함보다 화려하고 자유로운 무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 라켓을 쥔 손, 그리고 자판을 두드리는 그 손이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퇴는 마침표가 아니라
더 깊고 풍요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한 쉼표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화분에 물을 주고 운동화 끈을 묶고 모니터 앞에 앉는 그 작은 시도가 멈춰버린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 그 찬란한 서막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나답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위대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와 당신의 열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무대로 당당히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완성이라 부릅니다. 수십 년간 달성해온 성과, 그 치열했던 경쟁의 결승선을 통과한 훈장 같은 휴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결승선을 넘어서는 순간 수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것은 찬란한 황금빛 노을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사회적 질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사회적 관계와 직함이 사라지면서 숨을 쉬고 있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정서적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시기에 은퇴했고 똑같은 상실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우울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반면 어떤 이들은 생의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빛나는 눈빛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들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취미의 절묘한 결합에 있었습니다. 먼저 식물을 돌보며 생명을 마주하는 가드닝은 무너진 인간의 심성을 치유하는 뿌리가 됩니다. 흙을 만지며 얻는 정서적 안정감은 불안이라는 파도를 잠재우는 강력한 닻이 되어줍니다. 그 뿌리가 단단히 내렸을 때 비로소 인간은 밖으로 나갈 용기를 얻습니다. 탁구대 앞에서 혹은 운동장에서 타인과 부딪히며 흘리는 땀방울은 그 단단해진 뿌리 위에 줄기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신체적 활력과 사회적 연결이라는 줄기가 뻗어나갈 때 비로소 우울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햇빛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전은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그 뿌리와 줄기가 모여 마침내 디지털 창작이라는 꽃을 피울 때 은퇴자의 삶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자신이 키운 식물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운동장에서 만난 이웃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 세상에 공유하는 행위.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취미를 넘어 타인에게 영감을 주고 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 주체로서의 완벽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내가 회사의 부품인 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나서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베란다 정원을 가꾸며 주말에는 탁구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그 일상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은퇴 후 찾아온 우울증은 이제 빛바랜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물론 여전히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정원은 가장 늦게 피는 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며 진화합니다. 당신이 오늘 화분 하나를 사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며 서툰 손길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는 그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우울증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신비로운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생존 본능과 창조적 욕구를 다시 깨우는 과학적이고 정서적인 재건 사업입니다. 은퇴라는 이름의 마침표 뒤에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수많은 쉼표와 느낌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느낌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거울 속에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는 수고한 과거의 당신뿐만 아니라 더 찬란하게 빛날 미래의 당신이 함께 서 있습니다. 우울함은 당신이 약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멋진 인생을 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신호를 따라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당신의 인생 2막, 그 위대한 다큐멘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3가지 열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써내려갈 그 경이로운 반전의 기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며 당신의 이야기는 기록될 가치가 충분합니다. 자, 이제 무대의 조명이 당신을 향해 쏟아집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가지 취미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한 이들에게는 본인들조차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공통적인 결정적 순간이 존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자아의 재탄생이라 부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평생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던 가짜 나를 벗어던지고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된 순간입니다. 은퇴 전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누군가의 부모였고 어느 회사의 부장님이었으며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였습니다. 하지만 그 톱니바퀴가 멈춰선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고장난 물건 취급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취미를 시작한 지 단 몇 달 만에 이들의 뇌에서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MRI 촬영 결과 우울증으로 인해 쪼그라들었던 뇌의 해마 부위가 새로운 활력과 성취감으로 인해 다시금 팽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생명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반전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70대의 한 은퇴자는 우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일하면서 한 번도 나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죠. 그는 지금 작은 공방에서 나무를 깎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은퇴는 재앙이 아니라 자신을 찾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통과 의례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변화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불편한 진실도 숨겨져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괴물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열정 뒤로 몸을 숨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다시 무기력의 늪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괴물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취미는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신성한 의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심은 꽃 한 송이가, 오늘 당신이 흘린 땀방울 한 줄기가, 그리고 오늘 당신이 세상에 내뱉은 서툰 목소리 한 구절이 당신의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방어벽이 됩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적막은 당신을 삼키기 위한 어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세상이 잠시 숨을 죽여준 무대 앞의 침묵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각본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수많은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오로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명암 뒤에 숨지 마십시오. 더 이상 텅 빈 거실에서 시계 소리만 세고 있지 마십시오. 신발끈을 묶고 문 밖으로 나서는 그 찰나의 결단이 당신의 남은 30년을 완전히 다른 색깔로 물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불꽃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순간 당신은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당신의 위대한 방역을 세상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선명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느껴지는 지금이 역설적으로 당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제 두려움을 떨치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의 두 번째 인생, 그 화려한 피날레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여전히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모래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모래알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반전에서 쫓았던 것이 효율과 속도였다면 이제 후반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의미와 질감입니다. 은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가 아니라 사실은 당신이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지혜라는 단단한 안반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정의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은퇴는 사회적 사형 선고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세 가지 길, 즉 생명을 보살피는 가드닝과 땀으로 연결되는 스포츠, 그리고 세상을 향해 기록을 남기는 창작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은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해방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직장 생활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기묘한 생동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수동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 뿜어져 나오는 자발적인 생명력입니다. 화분에 돋아난 작은 새순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고 탁구대 앞에서 아이처럼 환호하며 모니터 속 자막 한 줄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낼 때 인간은 비로소 살아있음의 절정을 경험합니다. 통계와 수치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부터 써 내려갈 삶의 기록은 뜨겁습니다. 사회적 명함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당신의 손끝에서 자라난 식물과 당신의 땀방울이 밴 운동복,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증거입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우울함은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이제는 진짜 당신의 인생을 살 때가 되었다고 속삭이는 가장 절박한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노년의 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수많은 실패와 성공, 그 구불구불한 인생의 곡선은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되고 지도가 됩니다. 당신의 취미가 단순히 개인의 즐거움을 넘어 타인에게 빛이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은퇴자가 아닌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울증이라는 어둠을 뚫고 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왕관입니다. 이제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카메라는 점차 뒤로 물러나며 당신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예전처럼 구부정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꽃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켓을 쥐었으며 눈앞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렌즈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아주 단단한 발걸음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노을을 보여주기 위한 자연의 배려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당신의 노을은 이제 막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깔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울지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당신이 멈추지 않는 한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눈부신 햇살을 향해 미소 지으십시오. 우울함의 그림자가 당신의 발목을 잡으려 할 때마다 당신이 오늘 배운 그 세 가지 무기를 꺼내 드십시오. 생명과 건강, 그리고 기록. 이 세 개의 열쇠가 당신의 남은 생을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찬란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 그 위대한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여전히 무대의 주인공이며 이 세상은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만의 전설을 다시 써 내려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평생을 철강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60대 박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그 문을 열기가
대기업 면접을 보러 갈 때보다 더 떨렸습니다. 라고 말이죠. 박 씨가 마주한 가장 큰 벽은 우울증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이라는 이름의 족쇄, 그리고 지금 시작해서 뭐 하나라는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는 복지관 탁구실 앞에서 3번이나 발길을 돌렸고 베란다의 빈 화분을 보며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은퇴자가 마주하는 시작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은 아주 단순하지만 파괴적인 실행 전략 하나를 제시합니다. 일명 3주간의 기적이라 불리는 단계적 접근법입니다. 박 씨는 이 전략을 따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 그는 거창한 취미를 찾는 대신 그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사진 3장을 찍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시시해 보일지 모를 이 행동이 사실은 뇌의 보상체계를 다시 가동하는 정교한 설계였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무기력에 빠진 뇌에 작은 성공의 경험을 주입하자 놀랍게도 2주째는 새로운 욕구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교육원의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혼자라고 믿었던 그 정막 속에 사실은 수많은 동료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3주차가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툰 솜씨로 탁구 라켓을 휘두르고 식물의 이름을 외우며 그날의 감정을 일기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8단계 분석의 마지막, 기대 효과와 장기적 전망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박 씨 한 사람의 성공담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일어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변화입니다. 은퇴 후의 취미는 시간을 죽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세포를 다시 춤추게 하고 마비되었던 감각을 깨우며 당신의 자존감을 바닥에서부터 다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생존 기술입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박 씨의 마지막 미소를 보십시오. 그 미소는 수십억 대의 계약을 따냈을 때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합니다. 이제 그는 압니다. 사회적 지위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누구와 웃었는지가 진짜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요.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재앙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으라는 세상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이제 당신이 답할 차례입니다. 당신의 베란다에 어떤 꽃을 심을지, 어떤 운동화 끈을 묶을지,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이라는 대본에 어떤 첫 문장을 써 내려갈지를 말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가진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우울함이라는 먹구름 너머에는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찬란한 제3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 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오는 그날을, 그리고 당신의 얼굴에 다시 피어날 그 진실한 미소를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청춘, 그 위대한 시작을 향해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